실종 선고제도 하겠습니다. 우리 부재와 실종이다라고 하는 건 부재자 또는 실종자 이런 얘기인데, 부재자는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실종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락 두절 상태에서 상당 기간이 흘렀다든지,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가 추락했는데 항공기 추락 후 1년 이상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실종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실종자가 생겼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종자가 생겼다.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거예요. 실종자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하고 또는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인들하고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실종자가 생겼고 이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종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종기간은 보통 실종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여기서 5년이라고 하는 건 최후 소식이 있은 후, 그래. 최후 연락이 된 후. 전화 연락이 됐든 뭐가 됐든 가족들하고 또는 친인척들하고 또는 이해관계인들하고 연락이 있고 난 이후에 5년간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실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특별 실종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 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했답니다. 항공기가 추락했다. 선박이 침몰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종료됐다라고 하는 거죠. 기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자가, 그래요. 뭐 쓰나미 같은 데 쓸려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항공기가 추락했는데 추락 후 1년이 지나도록, 선박이 침몰했는데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그 침몰 후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그 다음에 전쟁에 임한 자가 전쟁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기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자가 그 위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간이 실종기간인 거예요. 이 실종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이해관계인 검사 등이 실종선고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청구하게 되는데, 누가라 그랬죠?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이다. 여기서 검사는 또 공익의 대표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건 실종자의 재산관리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 근데 법률상 이해관계, 그러면 뭘로 따지라 그랬습니까?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따지라고 했죠. 경제적 이해관계 있는 자. 그래서 그 이해관계인 쭉 따질 때 보면은 뭐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다 이해관계인이에요. 여기는 친권자 들어갑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까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친권자나 후견인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여기는 친권자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친권자 들어가죠? 친권자. 왜냐하면 이건 법정 대리인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관계인의 친권자도 들어갑니다. 사실혼의 배우자나 친구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실종 선고받은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이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죠?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 2순위 이하 상속인은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실종 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실종 선고를 통해서 실종 선고받은 자를 법률상 사망으로 간주해 줍니다. 법률상 사망으로 간주해 줘 버리면 그 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채무 관계는 전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죠. 남아있던 잔존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부재자 제도는 부재자 자체를 도와서 나중에 부재자가 돌아오면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재산을 돌려주면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가 가능한 제도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종 선고 제도는 생사가 불분명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이해관계인 또는 기타 잔존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이 사람들을 실종 선고를 통해서 종전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망으로 간주해줘요. 그 사망으로 간주해주면 잔존 배우자는 어떡합니까? 재혼 가능하죠. 그 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는 승계가 되니까 채권자 채무자 전부 재산관계 정리 한꺼번에 해버릴 수 있죠. 그러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다 받아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 그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실종 선고에 의해서 법률상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상속받을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 2순위 이하 상속인은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가 아니고요. 실종 선고의 청구가 있다 그래서 바로 실종 선고하는 거 아닙니다. 6월 이상의 기간 동안을 공시최고합니다. 여기서 공시최고를 한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야 아무개야 너 어디 있냐 빨리 연락해라. 그렇지 않으면 실종 선고를 통해서 사망으로 간주해버리겠다라고 최고하는 겁니다.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도 연락이 없었다라고 하면 실종 선고를 해버립니다.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망 간주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사망 간주의 효과는 실종 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날 있죠. 실종 기간이 만료된 날, 이날까지 되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사망으로 간주해 줍니다.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사망 간주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왜 사망 간주라고 얘기하느냐? 사망 추정이 아니고 왜 간주일까요? 판결문이 있잖아. 판결문이 있으니까 사망 간주인 거죠. 이때 사망 간주의 범위는 종전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즉 민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사망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사망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간주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종전 주소지가 아닌 어디죠?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망 간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다른 곳에서는 사망 간주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으로 간주되는 효력은 어디요? 실종 선고 받을 때 있었던 그 주소지 있죠? 그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사망으로 간주해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라든지 공법관계는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망 간주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종 선고 받은 자가 예비군 훈련 대상이면 예비군 훈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공법관계잖아요, 그거는요. 아시겠죠? 잔존 배우자가 재혼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민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망 간주니까 어떻게 민법상 가족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민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상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민법에 의해서.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공법상 법률관계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으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나와요. 세금 나와. 교통위반 했대, 교통위반. 그건 과태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건 다 공법관계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이게 참. 자, 서울에서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이 있대. 서울에서
그럼 대전에서 거래 행위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전에서. 종전 주소지인 서울에서만 사망으로 간주해 주는 거지 다른 곳에서는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민법 즉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사망인 것이지 얘가 혹시 뭐 예비군을 받아야 된다, 예비군 훈련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공법상 법률관계는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완전히 죽은 걸로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부는 살아있는 걸로 취급하는 겁니까? 일부는 살아있는 걸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간주의 효력이 실종 선고받은 자의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망간주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종전 주소지 실종 선고 받을 때 실종 당시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 민법상 법률관계만 사망한 것으로 하니까 결국은 얘를 완전히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얘가 실종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돌아왔대요.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도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살아서 돌아왔다 그럼 자기 주소지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돌아왔어도 그때 넌 실종 선고 받았으니까 실종 선고 취소될 때까지 관 속에 좀 들어가 있어라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자, 이게 지금 좀 머릿속에 지금 잘 정립이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실종 선고 받았다라고 해서 얘 완전히 죽은 사람 취급해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범위는 굉장히 좁죠. 종전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무슨 관계? 민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사망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종료하겠다는 얘기죠. 채권 채무관계 종료시키겠다는 얘기야. 뭐를 통해서? 상속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서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톰 행크스 그 무인도에서 탈출해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실종 선고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했죠.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4년 동안 필사의 노력 끝에 살아서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부인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때 시신 발견되지 않았죠? 시신 발견되지 않아요. 살아있었으니까 시신 발견 안 됐겠지. 거기도 실종 선고를 통해서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망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 재산 같은 건 부인이 다 상속을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재혼이 가능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돌아왔네요. 돌아왔다 그래도 야, 톰 행크스 너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이니까 실종 선고 취소될 때까지 관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전 부인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래야 커뮤니케이션도 좀 되는데 어쨌든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돌아온 후에도 먹고 하고 소주 사 먹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사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혼인관계 종료된다는 얘기죠. 혼인이 종료된다. 그럼 잔존 배우자 재혼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재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톰 행크스 마냥 살아오네 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95% 이상은 그걸로 다 끝나요. 그대로. 실제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실종 선고에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해요. 실종 선고의 취소 사유는 거기서처럼 애가 살아서 돌아왔네. 예, 실종 선고 받은 자가 생존한 사실. 그럼 살아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짠 그러고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한 증거죠. 아니면요. 실종 기간에 요 기산일이 있죠. 실종 기간 기산일이 여기 있고요. 이건 실종 기간 만료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종 기간 만료일이 사망으로 간주되는 날이죠. 소급해서 이날부터 사망으로 간주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간주되는 날이 이날이죠, 이날.
이날 이전에 사망했음이 입증이 되거나 아니면 이날보다 다음에 사망했음이 입증이 됐다는 거야. 이럴 땐 실종 선고 취소 사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을 기준으로 혹시 실종 선고 받은 자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있으면 얘는 상속 못 받은 거 아니에요. 혹시 이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날 상속인 중에서 이 사람한테 상속받아야 되는 상속인 중에서 이날 죽은 사람은 사망 기준일이 이날 되니까 이날보다 먼저 죽었으면 이날 상속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실제 죽은 날이 이날이죠.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이 실제 사망한 날이 이날이면 이 사람 상속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 아니냐고 이날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맞아요? 혹시 이날 사망한 게 확정이 됐다는 거야. 이날. 그런데 그 전에 실종 선고로 사망을 확정한 날은 이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의 상속인들 중에서 이날 죽은 사람이 있고 이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은 사망 기준일이 이날이죠. 이날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상속에서 제외됐을 테고 이 사람은 상속에 포함이 됐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실제 사망한 날은 어떤 날이었대? 이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상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상속에 포함 안 됐죠. 또 하나 얘는 실제 사망한 날이 이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상속에 포함돼서는 안 됐는데 상속에 포함돼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이때는 실종 선고를 취소하고 실제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 관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선고의 취소 사유가 하나 발생한다. 여기서 이시 사망이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고. 그냥 이시는 실종 기간 만료일과 다른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때 이시 사망이 입증이 됐다. 이때 실종 선고에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해요. 우리 법에는 여기까지만 해놓지만 이론상 실종 기간 기산일 이후 어떤 시점에 생존했음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 기간 기산일이 이날이었거든. 이날로 해서 1년 내지는 5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실종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날이 아니고 이날 언젠가 살아있음이 입증이 됐네요. 그럼 살아있음이 입증이 됐으면 실종 기산일이 이날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날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실종 기간 만료일도 달라질 거 아니냐고요. 얘가 전쟁에 임했다가 안 돌아와서 전쟁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을 따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살아서 차 타고 다니다가 신호위반에 걸려갖고 반짝하고 얼굴이 떴네. 그럼 얘는 또 전쟁 사망도 특별 실종도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돌아와서 살아있었음이 입증이 됐죠. 그럼 이날 기준으로 해서 1년 따질 게 아니라 5년으로 다시 실종기간 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럼 여기서 또 이시 사망이 입증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시 생존이 입증이 됐다. 그래서 여기 이시는 다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실종기간 만료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기산일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유가 생기면 실종 선고 취소 사유가 생긴 거예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거예요. 그럼 실종 선고 취소 사유가 생기면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실종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는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 저기 검사 이해관계인 있잖아요. 검사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돌아온 본인. 아니 나 살아있는데 왜 나 죽어 있는 걸로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본인도 청구할 수 있겠죠. 예. 여기도 이 이해관계인은 여기하고 똑같아요.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나 3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도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1순위 상속인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2순위, 3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은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청구권자도 아니고 취소 청구권자도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말이 이런 게 나와요.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와 실종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의 범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는 검사와 이해관계인이지만 실종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는 검사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요? 본인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와 실종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의 범위는 달라요. 하지만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지금 이해관계인만 떼고 물어봤어요. 얘는 범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이런 게 이게 책을 읽어갖고 휙 넘어가는 부분이야.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듣지 않으면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저 동그라미 안 치고 물어볼 거야.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와 실종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는 범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하지만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범위가 같죠. 구분됐나요? 자, 그래서 실종 선고의 취소 청구가 있으면 바로 실종 선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소해야 됩니다. 여기는 말이에요. 실종 선고에 청구를 하게 되면 공시최고를 6개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실종 선고에 취소 청구가 있으면 왜 바로 그냥 공시최고 없이 취소합니까? 공시최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왜 없다는 얘기야? 이건 다 입증이 된 거 아니냐고. 애가 살아서 돌아왔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죠? 이건 다 입증이 된 거지만 여기는 얘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최고 기간이 필요하지만 여기는 살아있는 게 다 입증이 됐죠? 그 공시최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실종 선고 취소하게 되면 실종 선고로 인한 법률 효과는 전부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싹 다 소급해서 싹 다 무효가 돼버려요. 큰일 났죠?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싹 다 무효로 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여기서 요 취소 전에 요 기간 중에 얘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한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겠지만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한 선의의 행위, 선의의 행위는 취소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갑이 실종 선고 받았고 갑의 배우자 을이 있었는데 갑이 사망한 줄 알고 을이 제3자 병과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재혼을 했고 여기도 선이고 여기도 선이다. 그러면 후혼이 유효고 전혼은 부활되지 않습니다. 둘 다 선의로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건 이제 혼인관계가 그렇고 갑이 사망을 했는데 갑의 재산을 을이 승계받았어요. 승계받아서 을이 병에게 매각을 했네요. 그랬어도 이 매매 행위가 쌍방이 모두 다 선이다. 그러면 이 매매 행위는 유효고 다시 얘한테 재산이 부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이라는 행위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는 비록 둘 다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매매 대금이 5억입니다. 그럼 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을은 5억을 가지고 있겠죠? 5억을 가지고 있다가 2억은 썼네. 그럼 얼마 남았어? 3억. 이거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존 이익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한 때 재산은 돌려줘야 돼요. 둘 다 선의일지라도. 만약에 악이라고 하자요. 악이면 당연히 받은 이익 5억에다가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붙이고 이자까지 싹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의인 경우에만 현존 이익이라도 돌려줘야 된다. 이 경우에는 둘 다 선의인 경우에는 후혼이 유효고 전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악이죠. 그럼 후혼이 무효고 전혼이 부활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악이라면. 근데 전혼이 부활되면 이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게 유책 배우자예요.
이혼 사유에 해당해. 부정행위. 그죠? 근데 할 얘기 없지. 지금 5년 있다 나타나갖고 무슨 그렇잖아요. 예. 자, 좋습니다. 얼른 책으로 가겠습니다. 자, 실종선고인데요. 실종선고제도 부재자 생사불명 상태 일정 기간 계속될 때 사망의 개연성이 큰 부재자에 대해서 사망을 증명할 수 없거나 인정 사망으로 처리할 상황도 아닌 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사망으로 의지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제27조에 보니까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치 아니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는 보통 실종을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제 임한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등이 끝나고 선박 침몰이 끝나고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된 이후 1년간 분명치 아니한 때도 이란과 똑같다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상황 종료 후 몇 년? 1년. 1년이 지나면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형식적인 요건에 거기 밑에 보니까 1번, 2번이 지금 법조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 똑같은 상태고요. 똑같은 내용이고 보통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밑에 이제 전쟁이 끝난 때란 강화조약 체결 시가 아니라 여기서 강화조약 체결 시는 그만 싸우자라고 얘기한 거야. 강화조약 체결 시가 아니라 항복선언, 휴전, 정전선언 시 등 전쟁이 사실상 끝난 때인 거예요. 그때를 얘기한다. 그건 좀 줄줄 쳐놓을게요. 그것도 치사하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민법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이걸 시험에 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형식적인 요건에 청구권자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 검사라고 얘기했고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C는 다 줄쳐놓습니다. 실종자의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수증자, 법정 대리인 등등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 후순위 상속인이나 친구 등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게 한 푼도 없죠. 예, 하나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공시최고 몇 개월 이상 해야 된다 그랬어요. 6개월 이상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요. 공시최고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실종 사실이 눈으로 밝혀지고 그러면 반드시 실종 선고해야 됩니다. 이걸 필요적 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종 선고의 효과 제28조에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된 때 여기서 전조의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실종 기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실종 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로 사망한 것으로 뭔다 한다 그래서 본다. 본다는 간주한다는 뜻이죠. 사망한 것으로 본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사망 간주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고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게 되는데 니은에 보세요. 실종 선고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추정과 달리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증을 들어서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사망 효과를 저지하려면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그 니은에 있는 내용도 다 체크해 놓고 다 줄쳐 놓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얘 지금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살아서 돌아왔어도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유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정만 가지고 실종 선고가 없었던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사망 간주의 효과가 전부 소멸하는 거죠. 그래 재산관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효과 때문에 그래요? 사망으로 간주하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사망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굳이 뭐 실종 선고 취소할 필요 없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그냥 바로 깨지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사망 간주의 범위예요. 사망 간주의 범위는 실종자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 관계만 종료하게 된다. 즉 실종 선고는 실종자의 권리 능력을 절대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사법상 법률 관계도 실종 선고 받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법률 관계, 돌아온 후의 법률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니은의 실종 선고의 효과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3번에 기억하고 니은은 다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 실종 선고의 취소입니다. 29조에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전조기종과 상이한 때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실종 선고 후 여기라 그랬죠? 여기. 실종 기간 만료 후 그 선고 전이 아니라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여기인 거예요. 여기. 요 구간. 여기에서 선의로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종 선고 취소된 때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있죠. 재산 취득한 자. 얘가 선의인 경우에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고 악의인 경우에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 줘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는 요 구간도 잘 나와요. 요 구간. 실종 기간 만료 후 선고 전이라고 하는 요 구간이 아니라 실종 선고 후 언제요? 취소 전에 요 구간에서만.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실종 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는 실종 선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실종 기간 만료됐고 그 실종 선고 전에 공시최고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 살아있어요 그러고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 중에는 뭔가 처분행위라든지 뭐 옆집 아저씨 만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만나도 밤에 만나야지. 낮에 만나면 안 되죠. 몰래 만나야지. 하지만 실종 선고가 되고 나면 사망으로 간주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떳떳하게 손잡고 다녀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도 어떻게 돼요? 실종 선고받은 사람 사망으로 간주해 줬으니까 이제 분할해야 되죠. 분할 기준 시점은 이날이 기준 시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분할하는 날은 이날 이후에 분할해야지. 이날 지금 요 날은 실종 선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종 선고가 되면 이때부터 분할해야 되죠. 그래서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거는요. 한 장 넘겨보실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다라고 합니다.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선고에 기한 법률 효과는 법률 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니은의 예외 실종 선고 취소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 니은은 줄치면서 오셔야 됩니다. 실종 선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B에 보시면요.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했어야 되고 로마자 2번에 선의로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이제 C에 있는 내용들은 좀 더 너무 구체적으로 보는 건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반환해야 되는 범위. 자, 재산을 취득한 자,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 있으면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5페이지요. 두 번째 줄 봅니다. 중간에 위 재산 취득자의 반환 범위는 취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과 이자 및 그 손해까지도 모두 다 배상해야 돼요. 이건 왜 그래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당이득이죠?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상속인들에게 귀속돼야 될 재산이 아닌데 상속인에게 귀속이 됐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의미가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성질상 뭐가 된다? 부당이득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종 선고, 자연인까지가 이제 여기에요. 그 밑에 22회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인데,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그 소유 재산을 타인을 통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래 주소지를 떠나도 우리 민법의 부재자는 뭐라 그래서 재산 관리 때문에 부재자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통해서 재산 관리하고 있으면 이 사람 부재자 아니죠? 민법에서 부재자라고 정했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개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또 실종 선고 받은 자가 생존에 있더라도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왜 그래요?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그렇다? 간주기 때문에 그렇다. 부재자가 실종 선고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실종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라고 해야 되죠. 실종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왜 공시최고를 하고 막 그럴까요? 얘가 어디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하에 너 이거 봤으면 빨리 연락해라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종 선고 받기 전까지는 얘는 죽었다라고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간주하는 거야? 살아있다고 추정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살아있다고 추정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야 추정한다. 추정한다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부재자가 살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없다. 실종 선고를 받는다는 얘기는 생존에 살아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실종 선고를 받는데 살아있다는 근거가 확인이 됐대요. 살아있다는 근거가 확인됐으면 실종자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살아있다는 증거가 확보가 됐다 그러면 오히려 실종 선고도 취소해야 될 판인데 실종 선고를 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연인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엔 법인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늦게까지 했는데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